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 호남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시각 기준은 오늘 아침에 이 전라도에서 올렸고, 그다음에 이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이낙연, 임종석, 이 광주 전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갑자기 또 호남 정치 이 얘기를 하니까 뭐 갑자기 전라도에 꽂혔느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꽂혔다기보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에 대한 이 호남 민심이 이제 충분히 요동칠 그런 조건들이 지금 거의 다 완비가 됐습니다. 지금 그 여건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언제 터지느냐 요것만 남은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터지면은 그 누가 그걸 촉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제가 이제 전남 출신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기사를 써왔고, 또 공교롭게도 어제 3월 2일 날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남 정치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호남 정치의 한계다. 이게 바로 호남 정치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친낙 행세하던 친명 이계호 텃밭 전남에서 3회 연속 단수공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요 직전 영상에서도 이계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재심의가 경선 요구했지만 최고위는 거부. 이게 바로 찐명의 힘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친이낙연계를 자처했다가 지금은 친이재명으로 간판을 바꾼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3회 연속 단수 공천을 받았다. 기사 첫 줄입니다. 여러분들, 이계호라는 사람은 작년 이낙연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국무총리가 미국에 있다가 5월 달인가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도 공항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이계호는 이낙연 캠프, 이낙연 대선 경선 선거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유일한 이낙연계다, 유일한 친낙계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이낙연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그거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이계호가. 그런데 이 이계호가 언제 2023년 한 6월쯤부터 이재명 옹호 발언을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2023년 10월, 11월 그때 이재명으로부터 정책위 의장이라는 당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책위 의장이라는 건 뭡니까? 당의 중역입니다. 당의 정책 개발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 이계호한테 줬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이제 사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요 기사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2014년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4선을 기록한 사선입니다. 사선. 애초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국회의원을 2번 한 곳은 지역구가 그때 당시에는 전남, 영광, 한평 이렇게 지역구가 돼 있었는데, 그 뒤로 장성인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영광, 한평, 장성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또 담양이 붙어가지고 4개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마지막 이낙연의 지역구인데, 이 전남 지역에서 마지막 지역구는 서울 종로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계호라는 사람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계호는 누구냐? 이계호 아마 행정고시 출신일 겁니다. 행정고시 그냥 관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전라남도에서 무슨 국장인가 아마 부지사인가 국장인가 그거 했을 텐데,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계호가 이낙연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2014년 보궐선거에서 이낙연의 공석을 꿰찬 관료 출신 이계호 의원은 지역 내 이낙연 조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해당 지역구가 원래 이낙연 지역구였으니까 이계호가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낙연 조직을 받았겠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해당 지역 선거구, 이 지역구를 돌면서 이낙연 선거운동을 돕던 그런 조직 내지는 그쪽에 좀 유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종합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계호라는 사람이 무슨 조직이 있겠습니까? 정치적 기반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 전임자였던 이낙연 의원의 조직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이계호 의원은 친이낙연계로 분류돼 왔다. 그 덕분인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에도 1년 정도 있었다. 여러분들, 이계호라는 사람 아셨습니까? 지금도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사람한테 돌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를 줬습니다. 이때 이계호라는 사람이 사실상 1.5선이었습니다. 1.5선. 이제 막 초선을 벗어난 그 정도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장관직을 줬다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2014년에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0.5선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2016년에 이제 한 번 더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1.5선밖에 안 되는데 그 이듬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 동안. 그랬던 이계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잡은 이후에도 한동안 친낙계를 자처했다. 작년에 미국에 체류했던 이낙연 대표가 장인상 때문에 일시 귀국했다가 돌아가기 직전에 친낙계 의원들하고 한 10명, 그때 당시에 뭐 서른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뭐 이재명이 당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니까 이건 이제 민주당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이계호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계호는 이낙연 대선 경선 캠프에서 부위원장 노릇을 했고 또 마치 이낙연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이계호 의원이 친명으로 입장을 바꾼 시기는 지난해 6월쯤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낙연과 이렇게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친명으로 돌아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가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하며 분당 총선 패배, 이때 당시에 이상민,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왔지만 이때 당시에 이상민 의원이나 소위 비명계가 이제 총선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국회로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이런 것이 날라올 것이고 이런 이재명으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필패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당시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제기할 때 이계호 의원은 이재명은 가장 경쟁력 있는 지도자.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러야 이렇게 운운했습니다. 이재명 결사옹위에 앞장섰습니다. 그해 10월 이재명 대표는 이계호 의원을 당 중역인 정책위 의장에 임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이계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 정치의 한계, 호남 정치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호남 정치가 민주당 패권 세력의 인질 내지는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 호남이라는 광주, 전남, 전북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5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의 볼모가 돼가지고 이들의 인질이 돼서 그 해당 지역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의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계호라는 사람은 2016년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 돌풍이 일어서 광주, 전남, 전북에서 26개 의석 중에 23개를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계호입니다. 이때 이계호는 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계호는 2020년에도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번 2024년에도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남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뭐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 전남 지역 그 텃밭에서 이렇게 단수공천을 계속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엄청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마 지금 현재 광주, 전남, 전북 다 합쳐서 거의 최다선 이 정도 대접을 받을 겁니다. 뭐 나중에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광주, 전남, 전북에는 다선 의원이 없습니다. 왜 다선 의원이 없느냐? 별 영향가 없고 인기도 없고 별로 뭐 이렇게 활동할 그런 역량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누구와 친하고 어디에 연줄이 닿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천을 거의 내려 꽂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일 못하네 해가지고 경선에서 당 대표가 바뀌어버리면 당권 세력들이 그 주류 세력들이 바뀌어버리면 거기도 당연히 텃밭도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정치라는 게 클 수도 없고 그나마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호남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세력들 그런 인사들이 크진 않고 여러분들 이계호 아셨습니까? 이런 이계호 같은 사람은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왜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단수공천 받았으니까. 그러면 4선입니다. 4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4선 할 동안 대체 지역을 위해서 뭘 했으며 전남을 위해서 뭘 했으며 호남을 위해서 뭘 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대체 뭘 했느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4선을 할 동안 받아가는 국민 세금이 얼마며 이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활동하는 그 돈이 또 얼마며 이 사람들 보좌진이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는 인건비가 또 얼마며 이 사람 정치 활동에 들어가는 각종 그 비용과 유무형의 혜택 국회의원 들은 특권과 특혜 이런 것들이 또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사선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계호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의문이 안 들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기사인데 그 뒤 이계호 의원은 확실하게 친명 행보를 했다.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 그는
친낙임을 거부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전에는 친낙이었는데 나는 이제 친낙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여기서도 저는 이 호남 정치의 한계 또는 정치란 거에 정말 환멸을 느낄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수 추천받은 증명 언제 했는데 단수 추천받은 친명 그래가지고 명단을 드렸어요. 언제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하셨어요? 저 친명 이경호 아니 이게 단수 추천되면 친명이 돼버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친명 이계호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그 이계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이계호 단수공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2월 28일 날 친명 이계호는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재명한테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짓게 한 이재명이가 파한대소를 한 그렇게 웃겨준 그 장본인 이계호.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가 이계호 지역구에서 공천 심사를 신청한 이석형 전 한평 군수, 그다음에 박노원이라고 아마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 노릇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경선을 하지 않고 왜 이계호한테 단수 공천을 줬느냐? 이거는 이의 제기하겠다. 경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재심위원회에다가 이의 제기됐습니다. 재심위원회에서 그건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경선을 해야 된다. 3인 경선을 해야 된다 해서 최고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이거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뭐라고 했느냐.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 기여도를 고려해 재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기존에 내렸던 이계호 단수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석형 한평군수, 박노원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한 셈입니다. 아니 이계호가 대체 뭐길래 경선조차 하지 않고 3인 경선을 하지 않고 당의 재심위원회에서조차 이렇게 인정을 한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통합 운운해가면서 당 기여도를 운운해가면서 이계호 단수공천은 확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계호 단수공천과 관련해서 심사 결과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뛰어나서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이계호가 해당 지역구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해명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해당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KBC 광주방송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3년 12월 15일과 16일에 실시 해당 지역구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무선 ARS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 이계호의 경쟁력은 여타 후보들보다 월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호도를 보면 박노원 25.4, 이석형 24, 이계호 23.6, 표본 오차를 감안하면 이 3인 중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회는 이계호를 단수공천했습니다. 재심위가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3인 경선을 최고위원회에 요구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 기여도를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이계호는 친명으로 입장을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거리낌 없이 친명을 자처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자의 공천에 대해서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 기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의 험지에서 나가 의석을 확보한 일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직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장관까지 했는데 인지도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늘상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내역 등을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계호가 대여 공세를 열심히 했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대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당이라고 비판받는 이재명 사천 논란이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을 자처하는 이계호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을 고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친명, 찐명의 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길게 했느냐. 이게 바로 호남 정치의 한계다. 이게 바로 지금 호남 정치의 현실이다. 호남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만 보고 찍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호남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당권을 쥔 사람, 그 사람 비만 잘 맞추면, 그 사람 줄만 잘 쓰면 그 누가 되더라도, 아니 여러분들 제가 한 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거기에서 어떤 공로, 기여가 있는 사람을 당연히 중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계호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계호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계호가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3회 연속 단수 공천을 받는다. 왜? 당권 주자한테 잘 보이면 된다. 그거다 그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왜?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계호라는 사람이 굳이 단수 공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로 호남 정치의 현실이다. 저도 호남 정치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100%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하도 호남 정치라는 표현을 상투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호남 정치의 한계고 이 호남 정치의 한계 때문에 호남은 항상 정체돼 있고 호남은 발전을 못하고 호남은 항상 소외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전라도 사람들은 그 소외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마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정권 출신의 정권이 호남을 배제한다, 호남을 차별한다 이렇게 여긴다 그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다 그겁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호남이 인물을 안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일견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만 이정현 전 대표는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좀 추켜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게 광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정세균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조차 그 호남 유권자들조차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을 안 키워놓고 호남이 배제당한다, 호남 인사를 소외당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과연 그걸 누가 들어주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게 이제 뭐 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성으로만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광주 지역 방송과 인터뷰한 신년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그 대목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좀 작심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호남에 인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호남 사람들이 호남 인재를 키웠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낙연 선배가 당은 틀리지만 항상 형님이라고 해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평기다 때부터 지켜봤고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었습니다. 도지사 2번에 5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에 여당 당대표를 혼자 힘으로 컸으면 인물 아닙니까? 정세균 의장이 6선 국회의원에 여당 민주당 대표를 2번에 산업부 장관에 국회의장에 국무총리에 이 정도면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키웠습니까? 아니 난 꼭 진짜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호남 사람을 키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정도로 인물입니까? 아니 뭐 좋습니다.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발로 차더라도 고향에서는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봤을 때요 정세균 후보 됐으면 정세균 찍으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향 사람들은 다 버립니까? 그러면서 누구 보고 사람을 키우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뭡니까? 어떤 게 사람인데요? 정세균, 이낙연 정도 되면 사람 아니에요? 인물 아니에요? 고향에서조차도 버림을 닫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말고 호남에서 키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저는요 정말 제대로 사람에 관한 하는 우리가 우리 사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힘 사람이 됐든 그게 민주당 사람이 됐든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한번 보십시오. 광주 국회의원 8명 중에 7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전남 국회의원 10명 중에 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광주의 최고 다선 의원이 1.5선 2선 의원이고 전남 최고 다선 의원이 2.5선 3선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당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국회직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회의를 못 들어가는데 호남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전달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왜 초선이니까 일 못한다고 또 갈아쳐서 또 초선. 왜 호남 정치가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좋아요. 호남 인재 잘못 키운다고 합시다. 그리고 비난받읍시다. 지금 호남에서는 제대로 지금 호남 인물 키우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제대로 호남 인재들 키우고 있습니까? 왜 호남 사람들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이후로부터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호남 사람들 대통령 후보가 안 돼야 됩니까? 왜 전부 초선 의원들이야 되고 왜 큰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게 됩니까? 이게 앞으로 호남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화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여러분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그나마 보는 이 호남 출신이지만 그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고 그동안에 여거에 대해서 꾹꾹 눌러왔던 이걸 갖다가 토로하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 말에 어떤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이낙연 정세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 지지 여부는 갈릴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호남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권 세력한테 이렇게 맹목적으로 짝사랑을 하고 그들이 호남을 버리든 아끼든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누가 심어놓은 가치인지 그 누가 심어놓은 신념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국민의힘 정권 또는 그 이전에 무슨 한나라당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진보 정권을 세워야 된다. 민주 정권을 세워야 된다. 그 정권이 민주적인지 진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정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쪽만 이렇게 고집하다가 지금 이 현재 경제적으로는 소외되고 정치적으로도 아무 힘이 없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민주당 당권 세력의 그 당권 세력의 정체도 모르겠습니다. 한 총련인지 무슨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체불명의 운동권 세력의 배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쥐게 될 경우에 전라도는 거기에 그냥 골모가 될 겁니까? 인질이 될 겁니까? 거기에 계속 충성을 할 겁니까? 이런 거를 묻고 싶다 그겁니다. 이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호남에서 다선 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라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계호라는 사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전남지사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전남에서 지금까지도 단수공천받아서 그렇게 편하게 정치를 해왔으면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표가 전남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남 최다선 의원이 그 정도까지 했으면 더 큰 정치적 목표를 세우고 자기 지역을 대표해서 자기 지역 현안들을 이렇게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전남에 안주하면서 그 호남의 표에 안주하면서 전남지사 노릇을 하겠다고 지금 언제 2024년에 지금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에 나간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또 얼마며 왜 대체 이런 식의 이 2개월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아까 이정현 전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광주든 전남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전라도는 왜 호남은 김대중 이후로는 어떤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거 없습니까? 무조건 그냥 국민의힘 이런 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 노무현도 찍어야 되고 문재인도 찍어야 되고 이재명도 찍어야 되고 또 이재명을 지지해줘야 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하다 그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든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혁신이 됩니다. 혁신이 있어야 뭐 기술적으로도 혁신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장의 잉여가 늘어납니다. 생산자 잉여든 소비자 잉여든 잉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져갈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내가 더 많은 걸 챙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시장인지 정치권을 시장으로 보든 뭘 시장으로 보든 그게 원리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이 없는 거는 죽은 겁니다. 정체된 곳은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발전이 없고 내 이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세상, 왜 그런 사회, 왜 그런 체제를 계속 고수하려고 합니까? 이게 너무나도 답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대충 했었고 제가 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 이정현 대표의 말을 빌려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물론 이 전라도 호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갑자기 왜 계속 전라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 뭐라 했습니까? 전라도가 바뀌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경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어느 한 정당을 갖다가 종교처럼 신앙처럼 그걸 고수할 경우에는 전라도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오히려 그들한테 볼모가 되고 인질이 되고 착취를 당한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전라도가 바뀌어야 되고 이 전라도가 더불어민주당 이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당도 찍어주고 저 당도 찍어주고 이 후보도 찍어주고 저 후보도 찍어줘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광주 전남 전북이 바뀝니다. 광주 전남 전북이 바뀌는 거는 결국에는 광주 전남 전북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나간 사람들 모두가 다 이득을 보는 겁니다. 무슨 이득을 봅니까? 그동안에 광주 전남 전북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들이 사라진다 그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아까 이정현 대표가 이 해당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 손주, 자식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고정관념,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 이런 걸 겪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